세계 7대 불가사의로 남겨진 피라미드. 이번 영상은 알면 알수록 그 미궁 속에 빠지게 하는 피라미드의 탄생부터 그 속에 담긴 이야기와 전설까지 쉽게 풀이하여 만들어봤습니다. 2008년 기준 이집트에서 모두 138개의 피라미드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익숙한 이집트 카이로 외곽에 위치한 도시 기자에 있는 3대 피라미드가 가장 유명하죠. 이집트에는 피라미드가 건축되기 이전에 마스타바라고 불리는 벽돌식 단층 무덤을 지어 매장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2668년 파라오 조세르는 이러한 벽돌식 단층 무덤을 더 높고 웅장한 형태로 변형하여 계단식 피라미드를 만들게 되었고, 이것은 곧 현재의 피라미드가 탄생하는 배경이 됩니다. 사실 이 모든 시작이 바로 한밤중에 꾸었던 꿈 때문이라고 합니다. 꿈속에서 조세르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 혼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긴 계단이 내려왔고, 그는 단숨에 그 계단을 뛰어 올라가려고 했죠. 그는 이 꿈을 계기로 그의 영혼이 돌아와서 영원히 쉴 육체가 안장될 주거 공간을 계단식 피라미드 형태로 건축할 것을 그의 재상에게 명했다고 합니다. 조세르가 죽고 나서 피라미드 지하에는 왕의 유체를 넣어두는 방을 만들었으며, 주변에서도 많은 양의 유물들이 발굴이 됩니다. 이 피라미드의 북쪽 입구에 있는 지하실에서 조세르의 거대한 석상이 발견되었는데요. 조세르의 석상은 이집트 파라오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파라오가 쓰는 무거운 가발이, 턱에도 파라오의 특유의 턱 장식이 붙어 있습니다. 원래 이 석상에는 갖가지 보석이 박혀져 있었는데, 도굴꾼들이 파내간 후에는 눈 부분이 움푹 들어가 더욱더 강렬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계단식 피라미드의 모양을 바꿔보고자 다음 파라오 스네프르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뿔 형태의 피라미드를 건설하려고 했지만, 당대의 피라미드 건축 경험 부족으로 금방 붕괴하고 말았죠. 스네프르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피라미드를 다시 짓기 시작하지만, 피라미드의 각이 너무 예각이었던 탓에 또다시 붕괴 위험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공사 중에 각도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완성된 것이 굴절 피라미드입니다. 스네프르는 굴절 피라미드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 상징적이고 미적으로 완성된 피라미드를 짓기 위한 재차의 노력을 하였고, 3번의 도전 끝에 이 건축 사업은 결국 성공적으로 끝나 현재의 삼각뿔의 피라미드를 완성시킵니다. 쿠프왕은 이미 아버지가 완성시킨 피라미드에서 그 규모를 극대화하여 이윽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피라미드를 완성합니다. 인근 채석장에서 캐낸 석회암으로 쌓은 뒤 백색 석회암으로 표면을 덮였으며, 기록에 따르면 10만 명이 3개월 교대로 20년에 걸쳐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무게가 평균 2.5톤에 달하는 석재 250만 개를 쌓아 만든 거대한 피라미드는 아직까지도 그 건축 방법에 대해서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피라미드에는 2개의 입구가 있습니다. 원래 피라미드 입구는 표면에서 뒤쪽으로 감춰져 있고, 당시 덮개석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폐쇄되어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입구는 어디일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820년 이슬람 제7대 칼리프였던 알마문이 도굴을 시도하고자 뚫었던 통로입니다. 현재는 이 통로로만 관광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피라미드 입구를 통과하고 오르막길을 오르면 피라미드 내 좁으면서도 길고 높은 거대한 대회랑이 나옵니다. 이곳에는 현재 용도를 알 수 없는 세로 홈이 있는 벽이 있으며, 대회랑 끝에는 쿠프왕의 무덤 방이 있습니다. 이름은 비록 왕의 방이지만 현재 용도를 알 수 없는 방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방에 들어가면 미라도 없었으며 중간에 있는 관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이 방이 왕의 방이 아니라 단지 도굴꾼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알마문이 들어왔을 때도 보물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다시피 피라미드 입구에 들어가면 대회랑으로 이어지는 오르막길 통로가 나옵니다. 그곳을 지나면 왕의 묘실로 연결되는 넓은 통로인 대회랑이 나오는데요. 이곳을 지나면 파라오 석관을 보관하는 장례실인 왕의 묘실이 나옵니다. 왕의 방 위에는 하전 경감실이라고 5개의 방이 있는데, 묘실 위에 놓여있는 석재 블록의 압력을 덜기 위한 방입니다. 환기구는 외부로 연결되어 있는 통풍구입니다. 왕의 방 바로 밑에는 왕비의 묘실이 있으며 미완성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석관이 지나가기에는 출입구가 너무 좁아 유기되었던 듯 합니다. 그 밑에 수갱은 노동자들이 장례 후에 오르막길 통로를 막은 다음 피라미드에서 나갈 때 사용한 좁은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미완성 지하실이 있습니다. 알마문은 쿠프왕의 무덤 속에서 쿠프왕의 유골은 물론
그가 기대했던 어떤 보물도 갖고 가지 못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물론 아직도 알마문이 대피라미드를 완벽히 털어간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빈 무덤이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대피라미드 안에는 보물은 물론 찢어진 천 조각이나 부서진 도자기 등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역사학자들은 쿠프의 대피라미드 안에 또 다른 비밀 공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설명도 일리가 있는데요. 피라미드 내부에는 왕의 방이 무려 37,000개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또 피라미드 내부에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밀 중력계나 전자파 레이더를 이용했는데 2017년 11월 새로운 탐사법으로 비밀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구 밖에서 오는 방사선이 우주 광선과 콘크리트도 투과할 수 있는 미온 입자를 이용해 엑스레이 찍듯이 촬영했습니다. 왕의 방과 연결된 커다란 대회랑인 그랜드 갤러리 바로 위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공간의 정확한 모양이나 용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돌 무게로 인해 대회랑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대체로 국왕 왕비 등 왕족의 무덤으로 쓰였을 것이라는 썰이 가장 유력하지만 무덤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피라미드가 에너지 장치의 목적으로 건설됐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